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수 MBC 뉴스데스크입니다. 2023 순천만 국제정원박람회가 개장 12일 만에 100만 입장객을 달성했습니다. 10년 전 박람회 때보다 2배 이상 빠른 속도인데요. 정원 드림호, 가든스테이 등 핵심 콘텐츠와 다채로운 볼거리에 힘입어 초반 흥행에 성공했다는 평가입니다. 유민호 기자입니다. 텐트 모양의 통나무집이 푸른 잔디와 알록달록한 꽃에 둘러싸였습니다. 활짝 핀 봄꽃과 함께 국가정원에서 오롯이 하루를 보낼 수 있는 가든스테이 쉴랑개입니다. 박람회장 개장 초부터 관심이 컸는데 현재는 5월까지 주말은 모두 예약이 다 찬 상태입니다. 정원 드리모가 잔잔한 호수를 가로지릅니다. 정원과 순천 도심을 잇는 동천 옛 백길을 따라 무리에서 정원을 즐길 수 있어 연일 만석입니다. 평일인데도 박람회장 곳곳은 정원을 둘러보며 추억을 남기는 이들로 북적입니다. 꽃 같은 게 너무 화려하고 이뻐서 너무 보기 좋았어요. 좀 가슴이 탁 트이는 느낌? 그런 게 너무 좋았어요, 저희는. 쉴랑개 등 핵심 콘텐츠와 다양한 볼거리에 힘입어 정원박람회는 개장 12일 만에 관람객 100만 명을 달성했습니다. 10년 전보다 2배 이상 빠른 속도입니다. 여수와 순천에서 온 20대 연인이 100만 번째 주인공이 돼 봄날의 정원에서 모두의 축하를 받았습니다. 이렇게 100만 번째 저희가 방문자로 당첨이 되어서 정말 놀랍고 신기하네요. 네, 사진들도 많이 보고 이거 SNS도 보고 왔는데 너무 더 화려해지고 그래서 예쁜 것 같아서 매년 또 올 것 같아요. 순천시는 정원박람회 흥행 요건으로 10년 전 경험에서 배운 완성도를 꼽았습니다. 계절마다 바뀌는 다채로운 정원의 매력으로 초반 기세를 쭉 이어가겠다는 구상입니다. 외국의 설계도가 아니라 우리의 지혜와 경험으로 새로운 우리의 정원 문화를 만들었기 때문에 이런 점에서 많은 공감들이 계신 것 같습니다. 10년 만에 확 달라진 모습으로 찾아온 정원박람회. 단기간 관람객 100만 명 입장으로 목표치인 800만 명 달성에 순조로운 출발을 알렸습니다. MBC 뉴스 유민호입니다. 정원 박람회로 생겨난 순천 오천 그린 광장이 시민들의 휴식 공간으로 인기를 얻고 있습니다. 그런데 패티켓을 지키지 않는 일부 시민들로 인해 광장의 잔디가 훼손되기 시작하면서 반려견 출입 통제 논란까지 일고 있습니다. 강서영 기자입니다. 순천 오천그린 광장 잔디 곳곳이 노란 원 모양으로 패여 있습니다. 반려견이 본 소변으로 잔디가 고사한 자국입니다. 정원박람회 조직위는 광장에서 이 같은 소변 자국을 하루에만 50개 이상 발견하고 있습니다. 반려견들 오줌 자국인데요. 염도가 높기 때문에 이쪽 잔디만 이렇게 오줌 자국 그대로 동그랗게 지금 죽어 있는 상태입니다. 연일 많은 시민들이 오천그린 광장을 찾으면서 반려견을 동반한 시민들의 출입도 늘고 있습니다. 하지만 대소변을 방치하는 일부 반려인으로 인해 벌써부터 잔디가 훼손되고 있습니다. 실제로 현장에선 반려견이 소변을 봤는데도 아무 조치도 하지 않는 경우를 손쉽게 찾아볼 수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 일각에서는 잔디 보존과 위생을 이유로 오천그린 광장의 반려견 출입을 제한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논란도 일고 있습니다. 개똥이 있다고 생각해보세요. 오줌 싸놨다고 생각하면 우리 손주들이 여기 앉아서 노는데 지저분하잖아. 되도록이면 그분들만의 공간이 있으면 더 좋을 것 같아요. 또는 이렇게 통제를 한다면 글쎄요, 좀 불편하지 않을까요? 서로가 같이 공존해야죠. 저도 강아지 데리고 나오면서 눈치는 많이 봐요. 패티켓 민원이 급증하자 조직위는 일과 시간에 한해 오천그린 광장 일부 구역의 반려견 이용을 통제한다는 규정을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규정과 관련한 찬반이 팽팽한 데다 법적 근거도 없다 보니 조직위는 규정을 위반해도 계도하는 수준에 그치고 있습니다. 자연스럽게 시민들이 여기 행동을 할 수 있게끔 유도하는 걸로 목표를 잡고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조직위는 일정 기간 동안 상황을 지켜본 뒤 반려인과 비반려인이 공존할 수 있는 광장 이용 수칙을 새로 만들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강서영입니다. 순천시가 정원박람회 특수를 활용한 순천형 워케이션 상품 개발을 추진합니다. 순천시는 행안부의 고향 올레 사업 워케이션 부문에 응모해 거점 시설을 구축하고
휴양 힐링형과 탐방형, 농촌 전통 체험형 등의 지역 특화 워케이션 프로그램을 운영함으로써 체류형 관광 유도와 생활 인구 확보, 지역 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워케이션은 일, 워크와 휴가, 베케이션의 합성어로 업무를 하며 휴양을 즐기는 방식인데요. 코로나 이후 웰니스와 메타버스 시대의 새로운 관광 트렌드로 모든 연령층에서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지지부진한 상생협력 논의와 정비 자회사 설립을 두고 포스코를 향한 지역사회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습니다. 광양시 의회가 시민들을 무시하지 말라며 기자회견에 나선 데 이어 지자체와 시민단체도 추가 대응 방안을 논의할 예정입니다. 문형철 기자입니다. 시의원들이 피켓을 들고 광양제철소 본부 앞에 모였습니다. 광양시의회가 기자회견에 나선 건 지지부진한 상생협력과 정비 자회사 설립 때문입니다. 지난해 광양 홀대론이 불거지자 포스코는 지자체, 시민단체 등과 논의에 나섰지만 1년이 넘은 지금까지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는 명백히 광양 시민을 무시하는 저사이며 기업 윤리에도 위배되는 이율 배반적인 저사이다. 또 협력업체를 통합해 정비 자회사를 설립할 경우 지역의 영세 납품업체가 거래처를 잃게 돼 폐업 등의 피해가 발생할 것이란 우려도 끊이지 않는 상황입니다. 10개 업체가 있다 그러면 각자 업체들을 선정을 해서 사용을 하고 있는데 그게 없어진다 그러면 이 업체들은 이제 폐업까지도 생각할 수 있을 겁니다. 이에 대해 포스코는 정비 자회사 설립 시 소상공인들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고 지역사회와 소통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상생협력 방안에 대해서도 협의를 지속하겠다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하지만 광양시 의회는 구체적인 피해 방지 대책과 실효적인 상생협력 방안을 제시해야 한다며 이 같은 요구에 응하지 않을 경우 투쟁 수위를 높이겠다고 밝혔습니다. 시민사회단체, 그다음 노동단체, 각 정당까지 해서 범시민대책위원회도 같이 해서 우리 지역사회와 같이 할 계획입니다. 포스코에 대한 지역사회의 반발이 다시 거세지고 있는 가운데 시민단체와 광양시 등도 실무회의를 갖고 추가 대응 방안을 논의할 계획입니다. MBC 뉴스 문형철입니다. 제철소 인근 대기오염 문제와 관련해 측정기 등 인프라 확충과 제도 보완의 필요성이 제기됐습니다. 전라남도의회 최병용 의원은 도정 질문을 통해 광양제철소 주변 대기질 문제를 지적하며 중금속이 가장 많이 배출되는 야적장에 오염물질 측정기를 설치하고 전라남도 차원에서 주민들을 대상으로 건강 영향 조사를 실시해 피해 보상의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최 의원은 이어 대기환경 관리 권한을 지방으로 대폭 이양하고 중금속 물질 관리법을 제정해 중금속을 대량으로 배출하는 기업과 공장을 규제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전남 시군의회 의장들이 일본 원전 오염수 방류 피해 대책 특별법 제정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채택했습니다. 제220회 전남시군 의장협의회는 오늘 여수시의회 김영규 의장이 발의한 일본 원전 오염수 방류 피해 대책 특별법의 제정 촉구 결의안을 채택하고 일본 정부가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해 해양 방류라는 시나리오를 즉각 철회하고 오염수 처리 계획도 재수립할 것을 강력히 요구했습니다. 또 우리 정부도 국제사회와 긴밀히 공조해 일본 정부가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계획을 철회할 수 있도록 모든 조치를 취해 줄 것을 촉구했습니다. 김명수 대법원장이 오늘 광주를 찾아 5.18 묘지를 참배했습니다.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들에게 일본 기업들이 배상하도록 한 우리 대법원 판결에도 우리 정부가 제3자 변제안을 마련한 것이 삼권 분립과 사법 주권을 해친 것이 아니냐고 물었지만 입장을 내놓지 않았습니다. 송정근 기자입니다. 김명수 대법원장이 국립 5.18 민주묘지를 찾았습니다. 5.18 민주화운동의 정신을 오롯이 계승해 참된 민주사회를 이루겠다고 방명록에 적은 김 대법원장은 참배단의 헌화와 분향하며 5월 영령에 넋을 기렸습니다. 김 대법원장은 이춘식 할아버지와 양금덕 할머니 등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들이 상당수 살고 있는 광주 전남과 인연이 있습니다. 김 대법원장은 지난 2018년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들에게 일본 기업이 배상해야 한다는 대법원의 최종 판결이 나올 때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재판장이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4년이 넘도록 배상은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더욱이 미쓰비시에 특허권과 상표권을 팔아서 배상금을 받겠다며 낸 피해자들의 압류 소송은 외교부의 요청으로 대법원에 계류돼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윤석열 정부의 제3자 변제안은 또다시 피해자들의 마음을 아프게 했습니다. 하지만 김 대법원장은 정부의 해법안이 사법주권을 침해했다는 평가에 대해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는 즉답을 회피했습니다. 이번에 정부의 제3자 변제안이 사법주권을 침해했다, 상권분립을 침해했다 이런 평가가 있는데 그럼 어떻게 보고 계시나요? 그건 다음에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김 대법원장의 이 같은 태도에 대해 비판의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김 대법원장이 직무를 포기한 처사이고 법치주의를 훼손하는 데 동조하고 있다는 지적입니다. 사법부 권위를 지켜야 될 사법부 수장이 지금까지 이 사태를 방관하고 있는 것은 자기 직무를 포기한 것일 뿐만 아니라 올해 9월이면 72개월의 임기를 마무리 짓는 김명수 대법원장.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들은 대법원장의 임기가 만료되기 전 전범 기업의 사죄와 배상이 이루어지길 간절히 바라고 있습니다. MBC 뉴스 송정근입니다. 최근 산업 현장에서 사망 사고 등 각종 산업재해가 잇따라 발생하면서 적색 경보가 발령됐습니다. 특히 소규모 공사 현장은 안전수칙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는 경우가 많은데요. 고용노동부가 점검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박정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무안의 한 하수처리 시설 증설 공사 현장. 일주일 가까이 공사가 중단돼 있습니다. 이달 초 콘크리트 평탄화 작업을 준비하던 30대 몽골인 노동자가 5m 높이에서 떨어져 다치는 사고가 발생했기 때문입니다. 저는 현장 상태가 입장을 준비가 됩니다. 바로 가서 봤더니 푸른 원의 견구가 사람 소리가 나더래요. 누구 소리니까 저기서 뭐 소리 치면서 사람이 한 사람이. 지난달 해남의 한 저수지 인근에서는 살수차가 전복돼 운전자가 숨졌습니다. 공사 현장에 투입되는 살수차인데 사고 당시 현장에는 관리 감독자나 신호수 등이 없었습니다. 후진하다가 오른쪽 뒷바퀴가 빠지면서 중심을 한 번은 전복된 것 같아요. 운전석이 물쪽으로 가라앉으니까. 올 들어 전남에서 근로자가 사망한 중대재해는 9건에 달합니다. 대부분 중소규모 건설 현장에서 발생했습니다. 작은 규모의 사업장에서는 우리가 이제 지도 점검이나 이런 거를 안 하는 줄 알고 이렇게 안전 조치라든가 수칙 이런 것들을 지키지 않은 경향이 아주 뚜렷합니다. 산업 현장에서 적발된 안전 위법 사항 적발 건수도 계속 증가하고 있고 과태료 부과 건수도 늘고 있는 상황. 목포 고용노동지청은 산업재해 적색 경보를 내리는 한편 공사 현장에 대한 불시 감독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박종호입니다. 날씨와 생활정보 정리해드리는 생활포커스입니다. 전남의 의료 공백이 전국에서 가장 심각하다는 시민단체의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경제정의 실천시민연합이 지역별 의료 현황을 분석했더니 전남은 내과와 외과, 산부인과 등 5개 필수 과목 모두 평균 미만으로 파악됐습니다. 전남 지역의 외국인 관광객 카드 이용 증가율이 전국 최고를 기록했습니다. 하나카드가 코로나19 유행 전이었던 2019년과 지난해에 시도별 카드 이용 금액 증감률을 분석한 결과 전남은 50.3%가 늘었고 다음으로 제주와 경북이 뒤를 이었습니다. 오는 21일부터 23일까지 고흥 우주항공축제가 열립니다. 이 기간 고흥 한우시식회와 할인 판매 행사도 함께 진행될 예정인데요. 고흥구는 행사 기간 한우 전문 매장 3곳에서 등급별 품목을 시중보다 20% 저렴하게 판매한다고 밝혔습니다. 고농도 황사의 영향으로 종일 공기가 탁합니다. 미세먼지 경보가 내려진 가운데 황사는 내일도 기승을 부리겠습니다. 전남 동부 지역의 미세먼지 농도는 종일 매우 나쁜 단계 보이겠는데요. 미세먼지 수치가 보통 날 대비 10배 가까이 오를 정도로 심각합니다. 내일까지 환기는 자제해 주시고요. 밖에 나가실 때는 황사용 마스크를 착용하셔야겠습니다. 아침 기온은 조금 더 내려갑니다. 고흥의 아침 기온이 3도까지 떨어지면서 반짝 추위가 오겠습니다. 낮 기온은 22도까지 오르면서 일교차가 매우 커지겠습니다. 전남 동부 지역 내일 지역별 기온 보겠습니다. 아침 기온은 여수가 9도, 순천 5도, 고흥 3도 보이겠고요. 한낮 기온은 여수는 19도, 순천, 광양 22도로 오늘과 비슷하겠습니다.
내일 해상에는 구름만 조금 지나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앞바다에서 0.5m, 먼바다에서는 최고 1.5m로 잔잔하게 일겠습니다. 여수의 내일 만조 시간은 낮 1시 57분, 간조 시간은 오전 8시 22분입니다. 지금까지 생활포커스 송유라였습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오늘 오후 5시 15분쯤 여수 엑스포터널 인근 도로를 달리던 트럭에서 불이 났습니다. 불은 인근 산으로 번진 뒤 1시간 만에 꺼졌고 인명피해는 없었습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트럭 적재함에서 불이 시작됐다는 운전자의 말을 토대로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할 방침입니다. 전라남도가 강릉에서 발생한 산불로 피해를 입은 이재민들의 생활 안정과 빠른 피해 수습을 위해 성금 1,000만 원을 전국 재해구호협회를 통해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김영록 전남지사는 앞서 한평과 순천에서 발생한 산불로 전남이 큰 상실감에 빠졌을 때 강원도의 도움이 큰 힘이 된 만큼 이번에는 전남도가 강원도민들의 아픔을 달래주기로 했다며 하루빨리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길 희망한다고 말했습니다. 광주 전남 AI 인공지능 반도체 초광역 협력 과제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공모에 선정됐습니다. 광주 전남은 슈퍼비전 AI를 위한 겸눈 모방 뉴로모픽 신경모사 반도체 사업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지역혁신 메가 프로젝트 공모에 선정됐다고 밝혔습니다.